자, 이제 책도 새로 나왔으니까 근현대사 강의를 새로 찍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책으로는 몇 페이지부터 시작할 거냐면 쭉 앞에 띄고 편안히 읽고요. 촬영 시작했어. 딱 시험 문제 이제 12페이지부터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 사람 사진 2개 있죠? 예. 자, 이제 12페이지부터 갑니다. 여러분, 근현대사는요, 보통 몇 문제 나옵니까? 7문제, 8문제. 많이 나올 때 이제 9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야? 최대한 움직임을 적게 해서. 짠! 누르면 구한말이라는 장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1963년이야. 1963년이라면 누가 권력을 흥선대원군이 잡았어요. 조선의 철종왕이 죽었는데 철종이 아들을 낳았어? 못 낳았어? 못 낳았어. 못 낳아가지고 양자를 드렸는데 고종을 드립니다.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고종을 드리는데 고종의 생부, 친아버지가 살아있었어. 흥선군 이하응입니다. 흥선군은 뭐라고 왜 붙인 거야? 네, 왕족이니까 붙인 거고요. 이름이 이하응이에요. 근데 왜 흥선대원군이라고 부르냐? 한두 번은 들어봤잖아요. 왕이 친부가 살아있으면 대원을 붙여요. 그래서 선조도 양자를 들어서 선조 아버지도 대원군, 덕흥대원군이라고 불렀고, 그 철종의 아버지는 전개대원군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1863년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으면서부터 1910년 언제야? 일제한테 우리가 확 잡아먹혔을 때 여기를 뭐라고 하고? 구한말이라고 하고 1910년부터 1900 몇 년? 45년까지를 뭐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일제강점기라고 하고요. 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을 했잖아요. 그리고 몇 년까지? 48년 8월 15일까지 있었죠. 이때 이제 미군이 통째서 미군정기라고 하는데 요즘 책 제목에는 뭐라고 그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기라고 해요. 여기를 통해서 정부가 수립했고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지금까지를 뭐라고 하는 거야? 현대사다라고 하는 거야. 미군정기 포함하고 현대사인데 이렇게 크게 세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나올 거냐면 똑같아요. 첫 번째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이렇게 나갈 거야. 여기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해서 표를 나눠서 나갈 건데 이게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수는 어떡하냐? 그냥 3, 2, 2 나올 때도 있고 2, 3, 2 나올 때도 있고 2, 3, 3 나올 때도 있고 고루고루 다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세 덩어리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1주차는요. 어디부터? 1863년부터 1910년까지 구한말을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전개를 할 거냐면 첫 번째가 정치사를 할 거예요. 지금 정치. 두 번째는 이때가 나라가 잠깐만 위험할 때잖아.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운동해? 국운동을 한다 해서 구국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이렇게 해서 5개가 됩니다. 원래는 이거 2개를 합쳐서 설명을 했는데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싹 도려내고 정치사를 먼저 쭉 깔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당연히 정치사야. 내가 전근대사 오늘 수업하면서 연도 외우란 거 딱 하나 있어요. 그 연도도 물어보질 않아요. 근데 왜 했느냐? 그게 구색의 말이고 시기가 넘어가는 거라 외우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는 이 연도를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고려, 조선, 왕 이름 외우는 거랑 똑같아요. 뭘 세워야 돼?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기준을 세워야 돼서 정치사는 연도를 외우라고 할 거예요. 여기 딱 써놨지? 자, 1863, 1876, 82, 84, 85, 86. 꼬리표 84, 94, 95, 96, 꼬리표 98, 97, 꼬리표 99, 04, 05, 07, 09 이렇게 해서 연도를 쭉 적어놨어요. 이 사건을 기본적으로 연도와 함께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 순서 문제. 순서 문제 때문에 이걸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순서 문제 암기를 다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9개의 테마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 한 2주 설명할 건데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12페이지에 나와 있죠. 예, 그 사람 제목이 흥선 대원군이에요. 구한말 정치사부터 갈 건데 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863년이에요. 1863년 뭐부터? 구한말 정치사부터 할 겁니다. 그러면 연도 쭉 암기해 드렸죠. 누르면 제목이 여기 보면 1단원 근현대사 1단원 수업은 구한말 첫 번째 정치사의 첫 번째 테마 흥선 대원군입니다. 연도는 1863년이에요. 제목은 흥선 대원군. 그러면 흥선 대원군이 통치기에 안으로의 사건과 밖으로의 사건을 딱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안으로의 사건 국내적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여긴 테마가 몇 개 있는데 6개가 있는데 6개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배경 지식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긴 순서 6개를 딱 외우는데 그냥 수업할 땐 편안히 하지만 여기는 이제 완벽한 설명을 해서 배경 지식을 갑니다. 자, 우리 어떤 거 할 거냐면 이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1800년 겨울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산 정조대왕이 돌아가십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40대 중반이었는데 등창 종기가 났는데 열이 점점 나고 야 아프다라고 해서 팍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살의 어린 왕 누가? 순조가 왕이 되죠. 순조가 왕이 돼서 정치를 하니 잘 못하니까 누가 해줍니까? 그의 외조부인 안동김씨 김조순이 세력을 키워서 대신 해줍니다. 그래서 순조 그 다음에 그의 손자 아들은 일찍 죽어요. 세자 시절에. 그 다음에 헌종 그 다음에 양자가 없으니까 철종을 들여서 철종이 죽을 때까지 1863년을 뭐라고 하죠? 세도정치라고 해요. 이 부분을 안 배우신 분들은 우리가 몇 주차? 전근대사 5주차 수업에 하는 식입니다. 자, 가요. 좀 더 설명하면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안동 김씨 가문이 정치를 대신합니다. 그게 외할아버지 김조순이에요. 김조순이 원했든 안 원했든 이 시기는 안동 김씨가 권력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을 세력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조가 기분이 나빠요. 아씨 안동 김씨 처음엔 도와주는 척하더니 이제 지들이 권력을 다 갖는구나. 그래서 이 아들 효명세자한테 맡기고 아들 네가 앞에서 정치를 하거라. 그럼 아빠가 뒤에서 커버를 하겠어. 그래서 두 명의 권력자가 있으면 얘네도 뭐라고 못할 거야. 효명세자가 정치를 멋지게 개혁을 하려고 해. 근데 어떻게 돼? 근데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순조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7살짜리 왕 헌종이 왕이 됐습니다. 이때는 외할아버지가 풍양 조씨예요. 이름이 조만영입니다. 여기가 대신 정치를 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다가 헌종도 24살에 애 못 낳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양자를 드려야 되잖아요. 철종은 양자를 어디서 들여오냐? 자, 순조의 아버지 정조는 아들이 순조밖에 없어요. 데려올 데가 없어. 그래서 정조의 아버지가 예, 맞아. 사도세자예요. 사도세자의 아들 중에는 은원군, 은신군이라는 정조의 이복 동생들이 있고요. 은원군의 아들이 전계군이 있었는데 이 전계군이 뭐예요? 영모로 몰려서 큰아들은 죽고 자기가 유배를 갑니다. 유배지로 데려간 아들이 이 원범이에요. 이 원범이를 철종으로 데려온 거예요. 오케이? 이 원범은 전계군이 유언을 남기죠. 아들 공부하지 마. 라고 하니까 유언을 잘 들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공부, 글 조금만 읽을 수 있는 농사 짓던 애를 왕으로 앉힌 거예요. 철종으로. 그러니까 정치가 썩을 대로 썩었지. 이 철종이 되면서 누가 권력을 잡냐면 철종의 장인이었던 안동 김씨 김문근이 권력을 잡습니다. 됐어요? 김문근이 권력을 잡았어. 그러면서 왕족을 엄청 무시합니다. 사실 이 철종이 왕이 될 때 거론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은신군의 아들 중에 남현군이 있었고요. 남현군의 셋째 아들이 흥선군 이하은이에요. 왕실에서는 아니 흥선군이 똑똑하고 총명하니 얘를 왕으로 삼자라는데 안동김씨가 빡빡 우겨요. 안 된다고. 왜? 자기네가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원범이 철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동김씨가 계속 흥선대원군을 디스합니다. 근데 흥선대원군은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철종이 아를 못 낳는다.
그러면 언제까 나에게 턴이 올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늙었으니 흥선군의 아들이 있는데 19살, 13살의 아들이 있었어요. 언제? 1863년에. 철종이 딱 죽자마자 왕실의 최고 어른인 우리 헌종의 엄마인 조대비, 풍양조씨 조대비한테 연락 옵니다. 조대비도 기분이 나빴다. 근데 안동검 씨가 풍양조씨를 디스해서 연락해서 아들을 양자로 앉힙시다 라고 하는 거야. 누굴까? 19살짜리? 13살짜리? 네, 13살짜리 아들이었는데 얘가 누구예요? 이 멍복이에요. 그게 고종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요게 세도 정치를 끝낸 고종의 등장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고종이 13살이 왕이 됐으니까 정치를 누가 대신하는 거야? 예, 생부 흥선군이 해주는 시기를 요때 1863년부터 흥선대원군 통치기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세도 정치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이 집안에서 돈을 벌고 싶어요. 불법적으로. 그래서 뭐해? 네, 매관매직합니다. 관직을 사고 팔아요. 1억 주고 구청장 같은 거 하나 사는 거야. 1억 너무 싸다. 5억 하자. 자, 5억 주고 대전 서구청장 뽑았어요. 됐어. 얼마 뽑을 거야? 5년 동안. 여러분, 제가 들은 학생 중에 최고예요. 1,000억이라고 했습니다. 서구 죽어납니다. 그럼 1년에 200억씩 쥐어짜야 되는데 와, 피땀 눈물입니다. 그러면 막 쥐어짜는 거지. 자, 그런 관리를 뭐라고 그래? 탐관오리야. 그럼 탐관오리가 삥 뜯는 방법 3가지가 뭐였어? 첫 번째, 토지세에 삥 뜯습니다. 그걸 뭐에 물란? 전정에 물란. 토지세를 부과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어? 네, 군정이에요. 원래 군정은 사도세자의 아버지인 영조가 16세에서 60세의 성인 남자에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농민 남자를 정남이야. 양반은 안 냈어요. 정남에게 1년에 1,001필씩 받았단 말이야. 1,000 어떻게 된 거? 이렇게 된 두루마리. 한복집 가면 볼 수 있는 1,001필이에요. 이렇게 80cm 정도 되고 1m가 좀 넘는 그건데 이 한 필씩 받았는데 황구첨정 어린아이, 백골중포, 죽은 사람, 인징족칭이라고 해서 도막간 이웃 것까지 한 4필, 5필을 받았단 말이야. 너무 힘들었어. 가장 극심한 건 뭔 줄 알아? 삥 뜯을 때 뭐예요? 환곡이에요. 선생님, 환곡은 뭐예요? 라고 하면 원래는 되게 좋은 거예요. 쌀이 떨어진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관청한테 쌀을 꾸는 거야. 근데 꿔줄 때는 쌀반, 돌반. 근데 받을 때는 깨끗한 쌀로 2통. 이자로 하면 몇 %야? 400%. 여러분 요즘 법정 이자율이 몇 %예요? 29%. 근데 이때는 400%. 야, 이거 없어서 꾸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갚아? 그리고 안 꾼다고 해도 무조건 꺼가게. 이 환곡이 가장 극심했습니다. 이때 누가 왕이 된 거예요? 고종이 왕이 됐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개혁정치를 합니다. 자, 그대로 가져갈게요. 가져가면 첫 번째 비변사를 혁파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배웠던 사람은 상관없지만 여러분 배웠던 사람은 상관없지만 근현대사를 그냥 훅 들어온 사람은 어떤 느낌이에요? 비변사가 뭐예요? 이럴 거 아니야?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면 조선은 왕이 있었고요. 기본 정치 체제는 왕 밑에 의정부가 있었습니다.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높은 당상관, 정승들로 구성됐고요. 이 밑에 6조가 있습니다. 6조는 이, 호, 예, 평, 형, 공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건데 임진왜란 때 여기 있는 6조에서 공조 빼고 여기 있는 장관 5명하고 높은 재상들 거기다 오군영의 대장, 오군영이라면 조선 후기를 지키는 중앙군 5개예요. 홍문건 대제학, 강화도 유수들이 모여서 국가 중요 문제를 함께 결정하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임진왜란 전후에서 그게 뭐예요? 비변사예요. 우리 5주차에 배웁니다. 이 비변사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문제였냐? 비변사에서 모든 높은 사람들이 만나서 결정을 하니까 왕은 이 결정에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무조건 따라야 돼.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 약화되더라. 이것도 있으나 마나, 이것도 있으나 마나 되더라. 그리고 이걸 세도정책에 누가 다 차지해? 안동? 김씨가 다 차지하는
안동 김씨가 꽉 잡고 있는 거야. 철종 시기에는. 그러니까 흥선대군이 이것 부시지 않으면 안동 김씨 못 패. 그래서 뭐 합니까? 이거부터 철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비변사 혁파. 띵. 그리고 정치 문제는 의정부, 군사 문제는 조선 초기에 있었던 삼군부라는 걸 만들어서 넘겨줍니다. 됐어요? 그래서 비변사 혁파했고요. 두 번째, 안동 김씨 추출. 동시에 싹 뽑아내요. 정치 일선에서 다 날라버립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여러분, 대통령이 뭐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아니면 정치인들이 뭐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요즘에는 똑똑해져서 물어보잖아요. 뭐 했어? 세원은? 재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정 마련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하잖아. 그것도 똑같아요. 여기 국가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립학교였던 서원을 철폐합니다. 사립학교 서원은 조선 중종 때 만들어졌는데요. 얘가 사립학교의 특권 때문에 면세, 면역, 노비도 주고 세금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으로 비용이 너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뭐 했어? 흥선대군이 싹 때려부셔요. 싹 때려부시고 몇 개만? 47개서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양반들이 댐비죠. 그러니까 흥선대군이 딱 한마디 무섭게 합니다. 공자가 살아 들어온다고 해도 나는 개의치 않겠다. 다 때려부시겠다. 백성을 괴롭힌다면 싹 날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징처럼 만동묘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동묘는 이건 어려운 문제 할 때 나와요. 근데 그냥 아주 편하게 설명하면 조선은 명나라,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에 있었잖아.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거기 황제가 신종, 마지막 황제가 희종인데 이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꼭 밟혀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농민반란, 이자성의 농민반란이 일어나서 망하고 그 지역을 청나라가 잡아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명나라 황제를 청나라는 신경도 안 썼어. 제사를 지내든 말든 맘대로 해라 라고 했는데 누구? 대전이라는 최고의 성리학자 송시열. 송시열의 제자가 어디 가서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명나라 왕의 비례부동이란 글씨, 현판을 갖고 와요. 이 추억이 아닙니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지내는 묘를 충북 괴산에 있는 화양서원에다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 서원에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지내는 걸 뭐라고 그래? 만동묘라고 그래. 이건 뭐냐? 상징적인 곳이야. 굉장히 중요한 사립학교야. 때려부셔. 야, 나 여기 부셔. 필요 없어. 백성 괴롭힌 건 싹 쓸어버릴 거야 해서 47개소만 남깁니다. 그럼 이런 내용 법에 담아야 돼? 안 담아야 돼? 담아야겠죠? 그래서 대정해통 육전조례라는 법전을 만드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괜찮아. 우리 순서 바꿔서 6번부터 갈게요. 아까 말했지. 삼정이 문란. 이것도 좋아. 전정이야. 부자들은 안 내고 삥 뜯느라고 막 거두니까 징수를 정확히 위해서 재산조세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뭘 색출해? 은결을 색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색출한다고? 은결을 색출했어. 오케이? 그리고 무슨 사업 실시해? 양전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거야. 왜? 숨어 있어서 세금 제대로 안 내는 토지를 색출하기 위해서 토지 측량을 실시한 거야. 단어 꼭 알아둬야 돼. 이게 양전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군정은 여러분 16세에서 60세의 성인 남자만 냈어요. 이걸 무슨 죄라고 했지? 균역법. 농민만 냈어. 성인 남자 중에 농민만 냈어. 그런데 이걸 어디에 부과하는 거야? 집집마다 부과하는 거야. 그 집이 양반집이든 평민집이든 다 내라. 그게 무슨 죄? 호포죄예요. 호마다 포를 징수한다 해서 호포라고 하는 거야. 양반들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난리가 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 아, 시끄럽다. 국가를 위해서는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환곡이야. 환곡은 부정한 탐관 우리들이 삥 뜯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 야, 쌀 구워주는 거 그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개인한테 맡겨. 명망가라고 하죠. 생각해봐. 야, 내가 이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야. 근데 내가 그거 쌀 그렇게 만져가지고 손에 때묻히려고 하겠어? 안 하지요. 왜?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 개인한테 맡긴다. 그래서 무슨 죄? 사창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 마지막이야.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 백성들이, 이야, 역시 흥선.
흥선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조금 괴리감이 생겨요. 어떤 거? 왕권 강화의 상징물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걸까요? 네, 경복궁이에요. 자, 경복궁은 어느 왕 때 만들었어? 경복궁 어느 왕 때 만들었어? 네, 태조 이성계 때 만들었어요. 근데 언제 불탔어? 임진왜란한테 홀딱 붙었습니다. 이 일본 놈들이 다 불질렀어요. 그래서 없었는데 전후에 이걸 다시 지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복구 사업을 못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이 왕실의 권위를 세워야겠어.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국책 사업을 해야 돼요. 요즘에도 똑같아요. 국책 사업 되면 뭐 합니까? 여러분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 대전 지하철 2호선 논다고 할 때 이 검사 통과했다고. 예비 타당성 검사라는 거예요. 예타 검사라고 하죠. 왜? 이게 수익이 남는지 유지가 되는지 봐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때려 박아야 되잖아. 혈세를 때려 박아야 되니까 예타 검사를 한다고. 근데 정말 중요하게 복지를 위한 거는 예타를 뭐 한다? 면제하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왜? 이게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연결이 되는지. 근데 흥선대원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야, 왕실의 권위가 중요해. 그래서 사업자금을 마련합니다. 무리하게 만드는데 당백전을 발행해요. 여기서 잠깐. 이때 대표적인 화폐는 상평통보였어요. 근데 당백전은 뒤에는 상평통보라고 써있어. 근데 앞면에 뭐라고 있어? 대우당백. 즉 상평통보의 몇 배의 가치다? 100배의 가치라고 그냥 고액권 화폐를 딱 찍어내는 거예요. 고액권 화폐를 찍어내면 어떤 문제 생겨? 시중에 뭐가 많이 풀려? 돈이 많이 풀리잖아.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코로나 시기인데 미국에서 돈을 막 쏟아 부니까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버블이 일어났다고 했잖아. 우리나라만 집값 오른 거 아니고 뉴욕 막 이런 데 다 난리 났어요. 독일 이런 데 유럽까지도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럼 뭐 커져요? 빈부? 격차 커지잖아. 이거 똑같아. 돈을 풀어보는 거야. 화폐를 막 풀어보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뭐는 화폐 가치는 떨어지더라. 경제용어로 뭐예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백성도 힘들어요. 원납전은 두 번째 뭐야? 기부금이야. 원에서 납부한다라고 해서 원납전이에요. 원에서 납부한다라고 해서 기부금인데 사람들은 기부금이라고 안 했어. 그러면 권력자가 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한다 해서 원에서 납부해야 되는데 원망에서 납부한다라고 해서 원납전이라고 불렀고요. 문세는요. 문세는 뭐냐? 여러분 서울 가봤습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남대문 보셨어요? 네, 봤어요, 선생님. 여러분 남대문 지금 덩그러니 있잖아요. 아니, 남대문, 동대문, 북대문, 서대문. 우린 배운 사람이니까 송예문, 성인지문, 숙정문, 돈이문. 이건 둘러싸였던 거야. 어디로? 도성으로. 도시 하나를 성으로 둘러싸였던 도성의 성문이었습니다. 큰 문 4개, 작은 문 4개 해서 8대문. 우린 그냥 4대문만 외우면 되는데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통행세를 받는 거야. 정말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서울 구경하려면 이제 막 니네 어디서? 서울 들어가다 시골에서 왔어? 네. 그럼 돈 내야 돼? 그렇게 하면 돈 삥 뜯기는.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양반들이 진짜 치를 떨었던 게 묘지림이에요. 조선시대는 산에는 소유권이 없었어요. 그럼 누구 거야? 나라 거지. 근데 어떤 게 있냐? 관직에 따라서 죽은 사람의 묘를 쓰면 여기서 얼마까지의 범위 안에는 이 양반이 관리하기 소유권을 인정해 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는 집안일수록 아버지 무덤을 그냥 쩔어. 할아버지 무덤을 쩔게 관리해. 무덤을 멋지게 관리하려면 뭐 있어야 돼? 여기 시청이 있잖아. 여기 시청 바로 앞에 소나무 있지? 그런 게 있어야 돼. 여기도 막 금강송 엄청 심어놓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싹 빼요. 싹 빼서 경복궁 할 때 짓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양반들이 덤비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아버지 무덤은 어떡하냐? 흥선대원은 딱 한마디예요. 죽은 양반 니네 아버지가 중요하냐? 살아있는 왕이 중요하냐? 왕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삥 뜯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사료로 나오면 뭐 해야 된다? 흥선대원군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고개 들고 안으로의 배경 지식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6만 기억하면 돼요. 자, 가겠습니다. 나보고 칠판 보지 말고. 첫 번째, 비변사 날리고 안동김씨 뽑고 서원, 돈 마련해서 서원 철폐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법전 만들어. 대전회통, 묵전조례. 다섯 번째가 네, 경복궁 중건하고 여섯 번째가 삼정의 문란 해결합니다. 전정의 문란은 양전사업, 군정의 문란은 호포제.
건국의 분란은 사창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테마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 가요. 두 번째 테마는요. 이렇게 누르면 밖으로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밖으로의 상황은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조선 후기에 한 18세기 영국의 명예혁명이 이제 1600년 17세기 말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18세기에 미국의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등이 일어났죠.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 이제 17, 18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고도 생산을 영국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세계 경제의 GDP의 대부분 반은 이상은 어디가 책임졌어요? 청나라가 책임졌어요. 영국이 아무리 면직물을 팔고 노예를 잡아다가 하고 에스파니아가 막 어디서 저기 멕시코 같은 데 은을 캐고 잉카에서 페루에서 금을 캐고 막 날러도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은 청나라였어. 청나라가 원탑이야. 근데 이제 영국하고 어디하고 청나라하고 무역을 딱 붙어서 하는 거죠. 영국은 아주 대단했어요. 이제 식민지도 많으니까 내가 말이야 청나라한테 물건을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고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청나라에 뭐 팔았어요? 면직물 팔았습니다. 여러분 다 입고 계시죠? 산업화된 공장에서 땅땅땅 찍어나는 면직물을 갖다 팝니다. 청나라는 에서 면 팔고 청나라에서 뭐 사가? 여러분 오늘 저도 한 잔 마셨고요. 이건 다른 건데 뭐 마시죠? 커피 마시지. 네, 커피. 커피 원산지가 어디예요? 에티오피아. 그거를 브라질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으로 뭐 했습니까? 예, 그 플랜테이션 대량 재배를 하려고 글로 옮겨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거 커피숍 가면 뭐 있잖아. 예가제품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잘 몰라요. 저는 그냥 맛있는 커피는 모릅니다. 맛없는 커피만 알아요. 그런데 수많은 커피를 이렇게 재배하는데 참 신기한 게 영국에서 커피는 남성의 전유물이었어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 남성이었어. 여자들도 마시고 싶은데 못 마셔. 그런데 동양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커피 대용품인 차가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서 청나라에서 차를 엄청나게 들여옵니다. 영국 사람들이 잘 마시는 거 뭐죠? 홍차예요. 여러분, 홍차는 뭘로 만들어? 맞아요. 똑같아요. 찻잎으로 만들어요. 차를 따가지고 바로 말려서 먹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녹차. 그게 살짝 발효되면 홍차. 완전히 썩으면 중국 놈들이 먹는 보이차. 됐습니까? 자, 이 차가 딱 들어온 거야. 홍차가 미친 듯이 들어와요. 그래서 영국에서 티타임이라는 게 귀족 사회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특히 영국의 귀족 여자들이 광분하는 거예요. 근데 차를 딱 우려서 마시려면 뭐가 필요해? 찻잔이 필요하잖아. 도자기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차를 끓여 먹는 도자기를 수입을 하는 거예요. 도자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영어 좀 하거든요? 네, 중딩인데 그 외국인이랑 툭툭 농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도자기 영어로 뭐라고 하니까 에이씨, 몰라. 그래서 내가 잘 들어? 차이나야.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하니까 개뻥까지 말고 말도 안 돼! 라고 했더니 찾아보니까 정말 차이나요. 본 차이나 내지는 차이나라고 합니다. 왜? 이쪽에서 들어와서 차이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비단등이 딱 되는 거지. 와, 미친 듯이 팔리는 거야. 돈을 누가 벌었을까? 야, 이게 서로 막 균형을 맞추면 되는데 이쪽으로는 미친 듯이 팔리는데 면은 청나라에서 안 팔려. 왜? 청나라 부자들은 뭐 입어? 부들부들한 비단 입어. 비단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안 사 입어. 무슨 안 갈아입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입어. 아니면 여기는 워낙 노동비가 싸기 때문에 청나라, 명나라에서 파는 면직물이 그렇게 가격 메리트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은이 이쪽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빡칩니다. 누가? 영국이. 에이, 이건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영국이 청나라를 한 방에 보내버리려고 뭐래요? 해서는 안 될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어디다? 자기 식민지였던 인도에다가 면을 팔고요. 인도에서 청나라한테 팔기 위해서 가장 중독성이 강한 상품을 파는 거죠. 그게 뭐야? 아편이에요. 여러분, 아편을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아편은요, 생마약에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양귀비예요. 양귀비랑 꽃 있습니다. 빨간색 꽃인데, 이 꽃대를 딱 자르잖아? 그러면 진액이, 이렇게 송진처럼 진액이 나와요. 이걸 가공한 게 아편이에요.
그럼 아편이고, 말린 게 아편이고, 이 아편을 가공해서 만든 게 뭐 있어? 뭐 있어? 헤로인. 예. 이게 마약이죠. 이걸 의약품으로 만든 게 뭐야? 우리 전쟁 영화 보면 맨날 나오는 거. 총 푹 맞으면 막 꽂는 거. 몰핀이잖아요. 그거야. 양대산맥 또 하나는 뭐? 코카. 지금 코카요? 예, 콜롬비아에서 하는 거잖아. 걔네 질겅질겅 씹는 거. 그거 코카. 코카를 정제해서 만든 게 뭐 있어? 코카인. 네, 미국 영화 보면 이렇게 $100짜리 쭉 말아가지고 코로. 아, 이건 마스크 벗고 해야 좀 니오는데. 이렇게 하는 거, 코카인. 마약이야. 마약이 나오는데 아편은 양귀비에서 잘라서 한 거예요. 양귀비를 대량 재배해가지고 청나라에 팔아먹는 거야. 와, 청나라가요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다 아편쟁이. 아편을 맞으면 이게 좋아. 여러분 마약은 중독만 없으면 최고의 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독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죠. 나락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의 도시마다 뭐가 생깁니까? 아편굴이 생겨요. 저 지하에 쭉 파놓고 건물에 이런 데서 계속 아편만 피는 거야. 해롱.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도 없고 또 은은 어디로 빠져나가? 영국으로 돌아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때 청나라는요. 외국과 무역을 항구를 한 개만 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광저우항이에요. 양쯔강역에 광저우만 열었거든. 여기 공행이라고 해서 종사는 상인을 공행이라고 불러요. 이제 황제가 명을 내립니다. 야, 막어. 아편 때문에 중국 망하겠어. 그래서 임칙서라는 장군을 보냈는데 임칙서라는 장군이 가가지고 여기 있던 아편 영국배에 불을 쏴질러 버립니다. 꺼져. 이렇게 한 거죠. 이때까지 청나라가 이길 줄 알았어. 영국 기다렸다는 듯이 군함 3척 보냅니다. 그래서 야 붕괴라고 해서 광저우에서 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겨? 영국이 완전히 이겨. 개발버버려. 그게 1840년 무슨 전쟁이에요? 1차 아편전쟁입니다. 그런 다음에 털리는 거지. 그 다음에 1차 아편전쟁으로 끝났냐고? 아니요. 요번에는 영국이 별게 없으니까 뭐 합니까? 네. 2차 아편전쟁이라고, 야, 구실도 되게 웃겨. 밀무역 선들이 뭐 합니까? 영국 깃발을 달고 다녀요. 이건 해적선이야. 그냥 영국 깃발만 달았지. 이건 영국 배가 아니야. 에로우라고. 근데 그거를 청나라에 대해 단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깃발을 내려서 밟았는데 그게 에로우 사건이에요. 깃발을 모독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유니언잭을 모독했다고. 얘네들이 대규모로 이번에 어디? 수도 베이징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영국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프랑스도 쳐들어와요. 2차 아편전쟁은. 왜요? 프랑스 신부가 뭐 당해? 살해당했다는 이유로. 청나라가 베이징을 버리고 도망가요. 근데 이걸 쭉 누가 보고 있다가? 러시아가 보고 있다가 야야야 청나라 너 아프냐? 내가 영국 프랑스 아는데 못 때리게 해줄게. 영국 프랑스한테 야 그만 때려. 좀 뺏으면 되잖아. 해서 베이징 조약하고 텐진 조약을 맺고 거간을 서줍니다. 그래서 이제 톨톨 털리는 거야. 근데 이때 우리한테 더 충격이죠. 어디야? 이 연해주를 누가 차지해? 거간의 대가. 2차 아편전쟁 거간의 대가로 러시아가 차지합니다. 이때가 흥선대문 딱 권력을 잡을 때예요. 첫 번째 어디가 깨졌다? 청나라가 개박살났다. 우리가 최강이라고 생각했던 청나라가 영국한테 끝장났다. 두 번째는 우리하고 국경선에서 누구? 러시아하고 얼굴을 맞대게 된 거야. 여러분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거? 야, 우리가 길 가는데 다 이렇게 생긴 사람들 보다가 외국인도 보지만 초록 색깔 사람 막 머리가 초록색이야. 연두처럼. 초록색이고 빨간 눈을 가진 사람이 눈에 내려간대. 여기서 너 또 빠까 꼬까 이렇게 말하면 급 당황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그런 사람 우리가 처음 보게 된 거야. 그리고 이양선. 여러분 증기선이 생기는 거예요. 증기선은 우리나라는 이런 나무 색깔에 누런 황포도 때리고 삑삑 이렇게 하면서 노조 입고 다니는데 검은 연기를 붕붕붕붕붕 뿜으면서 확 검은 배가 다니면서 우리한테 통상을 요구합니다. 두려움 천지야. 청나라가 무너져 연해주의 러시아 애들이 와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와 이양선이 온단 말이야. 그때 권력을 잡은 게 흥선대원군. 여기도 6개의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흥선대원군 근데 그렇게 꽉 막힌 인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누가 들어왔을까? 러시아예요. 육지를 맞댔다는 건 진짜 불편한 진실이거든. 그잖아. 말 타고 내려와 버리면 끝이야. 너무 불편하니까 러시아를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꾀를 낸 게 어디냐? 여기 있는 프랑스 군대가
여기 프랑스 신부들이 천주교 신부들이 우리나라에서 포교 활동하니 신부를 통해서 프랑스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하자고 계획을 세워요. 장기 플랜이에요. 그런데 이 플랜이 뜻대로 안 돌아가. 왜? 신부들이 제대로 안 움직여. 그리고 두 번째는요. 권력을 뺏겼던 안동김 씨가 권력을 찾으려고 막 눈을 씻고 막 흥선대원 결함이 없나 찾고 있었어요. 근데 흥선대원 부인이 여흥민 씨인데 고종의 엄마잖아요. 천주야. 천주교를 믿는 소문이 파다해. 그러니까 오케이 이걸로 잡아들여야겠다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흥선대원군은 천주쟁이다! 라고 프레임을 딱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이것도 안 돌아가는데 프레임이 딱 걸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천주쟁이라고? 아닌 거 보여줄게. 그래서 병인 박해 천주교 포교령을 내립니다. 사교로서 천주교를 믿는 자 처형하겠다. 그래서 프랑스 신부 중에 12명이 있었는데요. 여기 9명을 잡아다 목을 따. 사형의 방법은 교수하고 참수가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건 뭐예요? 참수예요.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보다 배 죽인단 말이야. 그리고 참수하고 효시 다 호쟁이에 꽂아가지고 성문 도성 앞에 쫙 일자로 쓰는 거예요. 죄목을 쓰고. 너무 끔찍하지. 그럼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머리 풀려있는 사람의 요거를 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강력하게 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3명이 토끼야. 그 3,000명을 잘라 죽이는 거죠. 그 잘라 죽이는 대표적인 데가 어디야? 네, 마포에 가면 절두산 유적지예요. 그게 끊을 절자, 머리자 밑에 하도 머리를 쳐가지고 절두산이야. 그리고 서산 해미읍성 같은 데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에 병인 박해다 1866년 2월부터 시작해서 목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 결과 들어온 게 프랑스 신부가 도망갑니다. 3명이. 그래서 여기 청나라에 있는 프랑스군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 프랑스니까 봉주루. 내가 아는 말 그것밖에 없어. 봉주루 우리 다 죽었어요. 봉주루 9명 슬퍼요. 친구들 죽었어요. 찾아와야 돼요. 라고 하니까 여기 있던 제독이 로즈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들어옵니다. 조선 혼내줘야겠네?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맨날 지도를 이렇게 그리지요. 그리고 제가 북한강 그리고 남한강을 그립니다. 여기가 수도 한양이에요. 여러분 수도 한양의 바깥쪽으로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강화도예요. 강화도는 조선 내내 최고의 요충지였어. 고려 때도 마찬가지고. 왜냐? 북방민족이 육지로 쳐들어오든 일본이 남쪽으로 돌아오든 여기서 막고 여기서 막으면 유목민족도 막고 다 막을 수 있는 곳은 최고의 요충지였습니다. 응? 근데 시대가 바뀌었잖아. 이제 서양 함대는 어디로 들어와? 서울로 들어오니까 이쪽 거꾸로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강화도가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최전선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프랑스 군인 들어왔어요. 로즈 제독이에요. 근데 강화도 정족산성에서 양원수가 막습니다. 목숨을 걸고 막고요. 그 다음에 김포는 강화도 바로 앞이에요. 김포의 문수산성에서 한성근이 막습니다. 전투와 장소는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우리가 프랑스군도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고요. 물론 우리는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납니다. 이긴 거야, 진 거야? 가침 평가하지 말자고 했잖아. 지금 졌어요. 이겼어요. 이렇게 하지 마. 이거는 요 전투, 병인 양요가 중요한 거지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프랑스가 우리가 너무 극렬하게 저항하니까 이 새끼들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이 강화도에 있던 뭐 있습니까? 행궁이 있어요. 여기서 행궁이란 건 어떤 거야? 그렇지. 행궁이란 건 뭐 있습니까? 네. 왕이 머무른 궁궐이에요. 우리가 몇 페이지 보면 되냐면 18페이지 보면 됩니다. 18페이지 보면 여기 왕의 궁궐이 있으니까 왕이 심심하면 안 되고 용돈도 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뭐 있습니까? 여기 보물창고를 줘놔요. 그게 외교장각이야. 은괴도 넣어놓고요. 수많은 책도 넣어놓습니다. 근데 이걸 털어갑니다. 이 프랑스 놈들이. 근데 여기서 책을 골라간 거지. 야, 골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책 좀 읽고, 좀 오래되고, 가치가 있는 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거 몰라. 글씨를 읽을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해? 딱 봐서 이쁜 책 가져갑니다. 그 밑에 있어요. 그게 뭐야? 의궤. 의궤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그렸어요. 얘는 단독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태조 이성계 때부터 그렸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임진왜란 때 싹 불타고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선조가 재혼할 때 정순환의 가래도감이라고 해서 재혼할 때 썼던 책이에요. 오케이? 자, 그 책인데 얘가 왜 프랑스 놈들이 탐을 냈냐? 그림책. 내용도 설명하고 반차도하고 그림도 그려놔. 그리고 왕이 보는 거는 비단
뭐 있어? 표지에 반짝반짝하게 장식도 달아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비싸 보니까 확 다 들고 갔어. 이걸 띠버간 게, 훔쳐간 게 뭐다? 외교장과 도서 약탈이다라고 했고요. 이게 때 가져간 게 의교예요. 우리 돌려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돌려받았어. 얘네가 준다고, 우리 KTX 놀 때 프랑스 기술 들여왔는데 그거 들어오면 준다고 했다가 살짝 꼬리 뺐는데 우리가 계속 달라고 해서 얘네가 뭐 주는 거는 못하고 영구인데 5년 계약인데 라고 해서 우리가 받고 계약 안 해주죠. 우리가 가졌어요. 그게 의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2번이 아니고 3번이냐 면 요 사이에 참 역사가 그래. 역사는 우연과 필연의 반복이라고 하더니 평양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이게 한강이죠. 여기 있는 강이 무슨 강이야? 대동강이에요. 대동강 흐르는데 평양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대동강에.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지도를 보면 여기가 앞에가 딱 파져 있어요. 삼각형으로. 삼각강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제 상상력을 발휘합시다. 이항선이 막 왔어요. 미국 배도 오고 영국 배도 오고 프랑스 배도 막 왔을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상식으로는 바다에 있는 큰 배가 강을 따라서 육지로 오는 게 말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 왜? 우리는 하천은 수심이 낮고 바다는 수심이 깊잖아. 어떻게 들어와? 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애들은 생각이 달라요. 미국 애들은 하천을 따라서 바다에서 하천으로 배가 들어옵니다. 특히 미시시피강 같은 데 수심이 깊기 때문에 그냥 훅 와요. 얘네하고 우리하고는 생각 자체가 다른 거야. 당연히 못 들어와야 되는데 해필이면 7월이야. 물 많아 안 많아? 물 많아. 그리고 여긴 삼각강이라고 지리에서 딱 강의를 하면 어때요? 강하구가 왕창 주저앉아서 함몰된대요. 그래서 수심이 깊어. 그러니까 미국 배가 여기서 물 한번 담궈보고 닷 한번 내려서 측량해보고 여기 측량해보니까 여기 우리 미국처럼 수심이 깊네? 하고 삐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탁 걸려? 여기 탁 걸린 거지. 왜? 강바닥이 갑자기 낮아지니까. 그 배가 평양에 걸린 제너럴 셔머너예요. 어디에 걸렸다고? 평양. 강 이름은 대동강. 평양에 흐르는 강 대동강 외워야지. 그럼 이때 대동시장이래. 평양시장이 있었을 거 아니야. 평양시장 이름이 박규수예요. 연암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우리 박지원 실학자로 배웠죠. 박지원의 손자니까 여기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얘네 뭐 하자? 오픈해주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박 교수는 처음에 저 미국 애들, 미국 배 제너럴 셔먼 장군배에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줍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한양에 편지 써요. 외국 배가 이렇게 왔는데 평양 관내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야. 만약에 이거 안 따고 있으면 한 해 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잘 해봐라. 물어보고 찾아보자 라고 할 거야. 근데 여기서 머리 막 자르고 있던데 9개나 잘랐는데 프랑스인지 미국인지 어떻게 알아? 구별할 수 있어? 모르지. 그러니까 뭐합니까? 내보내거라 라고 하니까 박 교수가 뭐해? 중인들을 가서 가라 해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가 안 가? 안 가. 왜?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고 얘네는 우리를 야만적으로 보고요. 야만인으로 보고 우리는 예의 없는 놈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해하니 우리나라가 뭐야? 대형을 갖추죠. 근데 이게 상선인데도 무장상선이라 대포하고 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대포를 땡겨서 누구한테? 평양부를 향해서 포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해? 대포를 쏴, 이 미친놈들?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 우리 주요 무기. 활이죠. 활에다 불 붙여서 불화살을 날려서 홀딱 태워버린 게 제너럴 셔머너 사건입니다. 지역 나오고요. 박 교수 나오고요. 대동강 나올 수 있습니다. 체크 순서가 가장 중요한 거. 근데 이때 미국 배가 사라졌는데 미국이 이걸 체크를 못해. 사라진 줄만 알아. 왜 체크 못했어요? 여러분 미국이 남북전쟁이 1865년에 끝납니다. 남북전쟁 끝나고 다음 해. 행정체제가 안 갖춰져 있었어.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사라져서 왕왕 있는 일이었으니까 어디 갔지?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에 있는 청나라에 있는 미국 공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스폰을 하나 씁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페르트예요. 이 오페르트란 사람은 조선이란 책을 썼던 사람. 그러니까 독일인인데 동아시아 이쪽의 문화에 좀 능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돈을 대주고 선단을 꾸려서 알아보라고 해서 돈을 좀 대줍니다. 그러니까 오페르트가 개인적 욕심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어디로 와? 쫙 조선으로 건너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노리는 건 뭐였어? 자기가 조선을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조선은 유교의 국 같죠? 가장 최고의 덕목이 뭐야?
여기에서 최고의 동목이 뭐지? 효. 효인데 여러분 아까 딱 이름을 빨리 써줬는데 기억하십니까? 고종의 아버지가 이하응, 흥선군. 흥선군의 아버지가 남현군이에요. 남현군의 묘가 충남 예산에 있습니다. 예산. 나 어렸을 때? 한 20년 전에 여기 놀러 갔었는데 스파캐슬 있던데 덕산 스파캐슬 거기야. 예산 덕산 묘에 흥선대군 아버지 남현군의 묘가 있었어요. 천하 명당이라고 해서 이장을 했단 말이야. 왕이 나오는 데래. 자, 여기 딱 갔는데 오페르트, 독일인 오페르트는 조선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조선의 최고 동목은 효. 그런 다음에 뭐야? 네, 죽은 묘에까지도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무덤을 파가지고 남현군의 머리통을 따자. 머리통을 따가지고 이걸로 통상을 요구하자. 막대한 돈을 벌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돈을 많이 줬을까? 성공했으면? 내가 보기엔 줬어. 이건 받을 수 있는 거야. 왕이 아버지잖아. 근데 와이씨. 오페르트가 여기까지만 공부했어. 두 가지를 못한 거야, 이 새끼가. 공부는 끝까지 해야 돼요. 뭘까? 밀물과 썰물이에요. 여러분 서해안은 조수산문에 찾아가서 갯벌이 많아요. 푹푹 빠집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거. 여기서 퀴즈. 대전에서 강의할 때만 하는 거야. 자, 대전엔 미라가 있다 없다? 대전에 미라 있어 없어? 대전에 미라 있어 없어? 선생님, 미라는 이집트에 있지. 붕대 감고. 여러분 이건 인공미라. 대전 지역에 자연미라 엄청 나와요. 어디서? 서대전요고 옆에서. 에? 터널판 데 있잖아. 도솔산. 그 서대전요고 뒤에 보면 내원사라고 절 있잖아. 거기에 대부분 이제 대전이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그쪽에 산이 있으니까 거기다 묘를 썼단 말이야. 근데 그 묘 이장할 때 미라가 엄청 나옵니다. 선생님, 미라가 뭐예요? 썩지 않은 시신이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미라가 왜 나와요? 여러분 이때 우리나라 무덤 양식이 회광묘예요. 딱 시신이 있으면 여기다 뭐야? 곽을 만들어. 회로. 모래, 흙, 자갈 같은 걸 섞어서 뭘 만들고? 곽을 만들고 여기다 관을 넣어. 관 안에는 시신을 넣고 옷과 책으로 가득 채워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달고 여기다 석회를 뿌려요. 그 다음에 봉분을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꽉꽉 밟어. 그런데 석회가 들어가니까 용식작용 때문에 녹아서 여기가 진공이 됩니다. 물론 이런 데가 모래면 상관없는데 여기서 석회 함유되면 녹아서 땅땅하게 콘크리트처럼 굳어. 이거 어딨냐고? 여러분 대청호 주변에 이렇게 걷다 보면 바위인데 모래바위 같은 게 있어. 다 이거야. 대청댐 만들면서 무덤 다 판 거야. 그걸 놔두는데 막 바위네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무덤이에요. 다 그런 거란 말이야. 야, 모래암이 바위가 어딨어. 이 무덤 양식인데 이거를 삽으로 따려고 한 거야. 야, 이거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내와도 될까 말까인데 이걸 삽으로 파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파다 안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저거 뭐야 하고 횃불 들고 막 쫓아온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토끼야. 그게 오페르트 도굴 실패 사건이야. 이해됐어? 자, 오페르트 도굴 실패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정보를 수집해서 제너럴 쇼모노가 죽었다는 걸 알고 신민년 1872년에 미국 부대가 들어옵니다. 그게 무슨 사건? 제너럴 쇼모노 사건을 원인으로 해서 신미 양요예요. 로저스 제독이 들어옵니다. 미 해병대 끌고요. 그래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가장 큰 전투는 광성보 전투예요. 이때 어제현 장군이 나갑니다. 그런데 미국 애들은 프랑스를 이긴 부대다라고 해서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우리 하나하나 죽이고 우리도 용맹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거의 포로 없이 전멸한 전투. 이게 무슨 양요다? 신미양요다라고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격렬하게 싸우냐? 장군도 죽어요. 그래서 어제현 장군이 깃발을 뺏깁니다. 그게 21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한능검 하면 잘 나옵니다. 이때 숫작이다라고 했고요. 이게 이때 뺏겨가지고 미국 해군사관학교에 있다가 돌려받았죠. 자, 이게 어제현 장군 광성보 전투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쨌든 미국도 우리가 극렬하게 저항하니까 후퇴합니다. 그 다음에 흥선대군이 다 막아내고 나서 뭘 세웠어요? 척화비를 세웠어요. 그 페이지 숫자기 밑에 나오죠? 내용도 알아두셔야 돼요. 양이 침범,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는데 비전즉화, 싸우지 않고 뭐 했어? 즉시 화해함은 주와 매국이다. 매국이랑 똑같다라고 해서 12자를 박아놨어요. 그리고 뒤에는
병인년에 짓고 신미년에 세우다라고 하는 거니까 신미양요 이후에 세운 게 맞습니다. 됐어요? 됐지? 자, 척화비 전국적으로 세웠어요. 대전 가까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충북 옥천에 있어요. 옥천 삼거리 빠져나가다 보면 거기 있어요. 오케이? 자, 6개 순서. 고개 들고 나보고 병인, 박해, 제너럴, 셔모노,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굴사건, 신미, 양요, 척화비. 6개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누르면 흥선대원군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되면 됩니다. 66. 됐어? 1863년 흥선대군 6. 6개씩 떠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요?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